탑층의 로망인 이 테라스, 여기서 바베큐 그릴에 고기 구워서 파티를 하면 개꿀?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목 건축 설계에 유용한 G드림을 알아보겠습니다. G드림은 400개의 다양한 기능과 엑셀 데이터 호환 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능과 단순화가 동일한 작업을 효율적인 설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하면 CAD의 리습이나 스크립트, 플러그인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비유를 하면 스타크래프트가 있으면 스타크래프트 확장판 정도? 리습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제 분야별로 특화된 유료 리습도 있죠. G드림은 GWCAD 코리아에서 자체 개발해서 GWCAD 포맷이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GWCAD와 동일한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돼요. 총 이제 3편의 영상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오늘 이제 토목 건축 설계에 유용한 1조건 4선 제한 기능을 알아볼 겁니다. 1조건 4선 제한이 뭐예요? 1조건 4선 제한이란 내 건물 주변에 다른 건물들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B 대지의 건물을 저렇게 올리면 A 건물은 남쪽에서 들어온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A 건물은 이제 항상 그늘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B 건물을 이렇게 잘라내면 A 건물은 햇빛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에서 이런 계단 모양의 건물들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냥 사각형 형태로 빌딩이나 아파트처럼 최대한 건물을 높이 올릴수록 개이득 이긴 하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정해진 건물 높이만큼 지을 수뿐이 없는 이유가 1조건 4선 제한 때문입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은 1조건 4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높은 높이의 빌딩이나 건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1조건 4선 제한 높이가 이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건물 10m 이하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워야 하며 10m 초과 부분의 높이는 2분의 1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원래 저 건물 높이가 이제 9m였는데 이번에 이제 10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G드림 세팅값을 변경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경된 법령에 따른 1조건 4선 제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G드림 사용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G드림 1조건 4선 제한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창에 SUNCK를 입력한 다음 실행하면 1조건 4선 제한 기능 윈도우 창이 뜹니다. 초보자들도 1조건 4선 제한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로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높이 또한 변경된 10m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행법 높이 기준칸에 10m를 입력해줍니다. 건축법 개정에 맞춰 언제든 높이 기준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각 층의 높이는 설계자가 직접 지정하거나 변경 및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산하기 쉽게 3m를 통일하겠습니다. 이 층고 높이는 이제 4층부터 층고 높이입니다. 이렇게 3개를 추가하면 이제 6층 건물이 되겠죠. 입력을 다 하면 건물의 최대 높이 값이 변경이 됩니다. 보통 일반 주거지역은 7층 이상 건물은 거의 없어요.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다르지만 1조건 4선 제한이 걸리면 더 높이 올리고 싶어도 이제 못 올리는 거죠. 건축주가 나는 죽어도 수직으로 건물을 올릴 거다. 그러면 이제 3층까지는 이제 올릴 수 있는 거고 더 높이 건축물을 올리려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평면 버튼을 이제 클릭해줍니다. 대지 경계선의 시작점을 지정한 뒤 대지 경계선을 따라 점들을 이어주시고 엔터. 마지막으로 정부 교차점의 시작점을 선택하면 방위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끝점을 클릭하면 대지 경계선 내부로 각 층에 맞는 정부 1조건 4선 제한 선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선들은 이제 보기 편하게 선택한 뒤 레이어를 변경해주세요. 인면 버튼을 클릭하면 1조건 4선 제한이 적용된 인면도가 출력이 되는데 원하는 위치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한 뒤 배치시켜주시면 돼요. 치수를 뽑아서 측정해보면 정확하게 1조건 4선 제한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마지막으로 정북각 버튼을 클릭한 다음 북쪽 시작점을 선택하고 남쪽 끝점을 선택, 그 다음에 추직점으로 대지 경계선을 클릭하면 정북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면도를 다시 한번 뽑아보면 이전 인면도보다 좁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건축물이 정북 방향으로 이제 90도로 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북 방향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정북각 15도란 말은 이 각도가 이제 15도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지도의 방위표는 정확하게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배치도의 방위표를 보시면 회전되어 있죠.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현재 이 각도로 이제 건축물을 설계할 수가 없어요.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지도 각도를 15도 돌려줘야 이 대지 안에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배치도에 이제 방위표가 회전되어 있는 거예요. 대지를 회전시킬 때는 꼭 방위표도 같이 회전시켜서 배치도에 같이 배치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 설계를 하셨다면 실무자분은 다들 아실 거지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준비하신 학생분들을 위해서 실무 꿀팁 하나 알려드렸어요. 이제 이렇게 검토한 1조건 4선 제한을 참고해서 건축 설계를 합니다. 이건 제가 10년 전에 작업한 도면인데 이 건물 역시 1조건 4선 제한이 걸렸어요. 예전에 작업한 거는 3층까지 높이가 이제 9m 정도 되죠. 이제 10m로 변경되었으니 2, 3층 층고 높이를 더 높이 설계가 가능합니다. 해당 건축물은 이제 대지가 좁아서 5층까지가 한계였어요. 여기 보이는 이제 물매 경사각대를 한 층 더 올리면 뭐 거의 공간이 안 나오겠죠.
3D로 작업한 걸 보시면 이제 이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총 6세대로 지어졌어요.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야로 이제 땅을 파지 않는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요즘은 거의 다 필로티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2, 3층은 뭐 흔히 볼 수 있는 3룸 형식으로 4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작업한 아이소메트릭에서는 평수가 좀 크게 보이는데 16평 정도입니다. 탑층은 이제 복층 형식으로 2세대가 있어요. 1초권 사선 제한이 없었다면 아마 8세대로 해서 건물 쪽 임대비를 더 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디자인한 걸 보시면 1층은 거실과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를 했고 탑층의 로망인 이 테라스, 여기서 바베큐 그릴에 고기 구워서 파티를 하면 개꿀? 복층은 침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직각이 아닌 일조권 사선 제한 경사각에 맞게 사선으로 설계를 해서 통유리를 넣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하늘이 딱 보이겠죠? 이게 바로 요즘 MZ들이 원하는 집.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G드림의 일조권 사선 제한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과거에는 힘들게 했던 작업들을 G드림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는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흐르면서 기술력이 발전한 거겠죠. 거기에다 GW 캐드를 구매하신 분들은 다운로드보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토목,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